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장비 상용화를 통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 독점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다른 모멘텀들이 완화가 되는 약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겠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유리기판 3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상용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3D 패키징이 상용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막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첨단 패키징이죠. 유리기판을 양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시장이 지각 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진행을 하고 있겠죠. 엄청난 이제 중국 정부의 투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반도체 인력들을 막 빼가고 산업 스파이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격차가 굉장히 5년, 10년 정도 났었는데 2, 3년 차이로 지금 이제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좀 줄이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굴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현재 이제 근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당장 작년, 재작년 2020년대 초반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제 미세 도포, 증착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차세대 그런 먹거리에다가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분 투자를 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분 투자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돼요. 주가를.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 주가를 올리면은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지분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집중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톱텍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업체였다가 디스플레이 업체였다가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쪽 또 진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들이 최근에 유리기판이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유리기판 핵심 기술, 핵심 장비들 양산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기대감은 테마성을 넘어가지고 폭발적인 그런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커버가 불가능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칩의 온도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워피지가 발생을 해요. 반도체가 이렇게 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패턴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죠. 오류가 발생을 하는 반도체는
안 되겠죠. 정상 제품이 아니겠죠. 엔비디아의 이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블랙웰 차세대 AI 반도체 원래 작년 양산 계획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양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달라고 하고 있었고 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쌌는데 이 양산이 미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 이전 세대 걸로 좀 더 버텨야겠다. 발열이 이거 계속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AI 반도체에 좀 구비를 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죠. 수조 수십조 원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는 반도체를 살려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전 세대로 버티겠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뭐 TSMC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SK라고 하던가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팔리지 않으면은 얘네들의 이제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TSMC가 최근에 유리기판 패키징이 상용화 단계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삼성전자와 중국도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을 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패키징 두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께가 뭐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웨이퍼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구조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인데 이게 4분의 1 수준으로 얇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열이 방출이 되는 게 손쉽게 진행이 되겠죠. 발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두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미세 공정이 7나노에서 3나노 수준 정도로 한두 세대를 앞당기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면적 패키징이 가능해지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율 개선 효과. 대면적 패키징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상품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계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의 강화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이 이제 좋아지니까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이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가 뭐 대박이다, 엔비디아가 대박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게 체감이 잘 되지는 않고 있겠죠.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매출이 좀 이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영향이 끼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들 같은 경우도 엄청난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 기업들에게 또 반도체를 납품을 하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5D 패키징 다음에 차세대 첨단 패키징으로 3D 패키징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5D 패키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다른 기판에다가 각각 다른 이제 웨이퍼들 올렸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기판, 메모리는 메모리 기판 위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이제 마더보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송수신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인용 PC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엄청난 AI 반도체 그런 데이터를 송수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전력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성능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같은 기판에다가 올려버리는 기술, 전혀 다른 이제 반도체를 같은 기판에다가 패키징을 시켜버린 게 이게 2.5D 패키징 기술이겠죠. 이거 다음에 이 한 방에 이거를 같은 기판 위에다가 올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송수신이 또 너무 지금 AI 반도체 성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길다. 그냥 아예 일직선상으로 이거를 이 메모리 반도체를 뭐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위에다가 그냥 올려버리자. 그래서 그냥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같은 일체화가 되어가지고 일체형 반도체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처리를 시킬 수가 있겠다. 시스템 반도체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올려버리는 게 이제 3D 패키징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캐시 메모리 정도까지는 패키징이 상용화가 됐어요. 뭐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송수신을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패키징으로 상용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겠고, 이 자체로도 지금 이제 CPU 쪽에서 성능 개선이 굉장히 좀 많이 됐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 HBM 같은 경우도 동일 반도체에다가 적층을 시켜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판 상황에서는 이 3D 패키징을 캐시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까지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데이터 처리의 커버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게 됩니다.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또 어마무시한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리기판이 이제 데이터 처리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첨단 패키징, 바로 이 3D 패키징을 유리기판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성능 향상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상이 되는 한 2030년 정도의 유리기판 전반적인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작아요. 10조도 좀 넘어가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유리기판 기술력 자체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술력을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차지를 하게 될 수가 있는 뭐 이제 첨단 패키징에 있어서 AI 반도체 시장, 뭐 이제 파운드리 시장, 뭐 HBM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이 유리기판을 빠르게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현재 삼성전기가 유리 인터포저와 코어 기판을 모두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 인터포저를 활용을 한 첨단 패키징을 지금 연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패키징을 하려고 하면은 유리 인터포저 소재가 부품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삼성전기에서 얘가 이제 전자 부품 업체니까 인터포저 코어 기판을 얘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는 거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정을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부분 유리기판 2분기부터 해 가지고 시생산에 돌입이 되게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들과의 협력이 확대가 되겠고요. 현재 이런 유리 코어 기판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업체가 나 합니다 한다고 상용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리 코어 기판 자체는 고부가 가치 FCBGA, 이거를 서버용으로 첨단 그 FCBGA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몇 없죠. 그 중에 이제 뭐 삼성전기나 우리나라 뭐 이제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있게 되는데, FCBGA 기판 기술력이 없으면은 유리 코어 기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러니까 전 세계 기판 시장에서 한가닥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이 이 유리 기판 시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서버용으로 FCBGA 진출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늦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들이 기술력이 높다 자신을 하고 있겠고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제 MLCC를 넘어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 AI 수혜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금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던가 반도체 장비 사업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에만 쓰였었던 기술이 2차 전지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 디스플레이에만 쓰였었던 기술이 반도체 쪽으로 적용이 되는 합종 연행의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1위 업체가 BOE죠, BOE.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력, 자본력으로 중국 내에서는 이 반도체 사업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 중에서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겠죠. 유리 코어 기판 시험 생산화인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 계획이겠고요.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첨단 기술까지 지금 반도체 굴기를 펼치고 있겠다. 여기서 기술 추격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도 업황 악화에 실적까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사업 한 50년 동안 먹여 살렸었던 굉장히 중요 사업이었죠. 이거 완전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뭐 수년 동안 이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좋은데 업황이 중국이 너무 염가로 때려버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기업들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대중 제재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첨단 장비가 아직 아니니까. 올해 그래서 하반기 실적 회복 국면으로 진입이 되게 되는데 유리기판 쪽까지 겹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MS입니다. 디스플레이 세정장비 전문 기업이겠고요. 고집적 세정장비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세정장비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초미세 파티클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조금의 균열로도 이게 박살이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율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정 기술 같은 경우도 최첨단으로 그냥 돈을 발라야 이게 상용화가 수율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글라스 유리기판에 이제 이런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TGV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이후에 이제 이 식각면을 세정을 하는 핵심 장비로서의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만, 중국도 그렇고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TSMC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겠죠. 이 TSMC가 지금 이제 대만 기업들과 함께 지금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노리고 있겠다. 그래서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TSMC와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DMS의 대만 디스플레이에 TSMC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TSMC, 엔비디아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인 증착기 전문 기업이겠고요. 소형 OLED 증착기 쪽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실리콘 기반의 마이크로 OLED를 유리기판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증착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나 BOE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있겠고요. 현재 이 증착 기술력을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도 어떻게 녹여낼 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이제 협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제 좀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단타방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에도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찍어 드려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여기 화면 여기 말고 여기서 이제 이 이름 부분을 누르게 된다 아니면 아이콘 부분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 유튜브의 메인 채널로 이렇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시면은 맨 위에 여기 T로 시작하는 링크 누를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이거 링크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이제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링크 누르고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